안녕하세요. 오늘 싱킹플레이 8호 교재 교육을 맡은 아로싱킹 교육개발팀의 양동주 CP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싱킹플레이 8호 교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교육 순서입니다. 싱킹플레이 AR 생태활동 8호 교재 활동에 대해 설명드린 뒤 AR 인성동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 생태활동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호의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만 3세, 4세, 5세의 교재입니다. 이제 AR 생태활동의 교재를 활용한 구체적인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입니다. AR 생태활동 8호의 계절 주제는 가을이고 소주제는 가을 곤충입니다. 교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달의 생태활동에서는 가을에 볼 수 있는 곤충에 대해 알아보고 곤충의 특성에 대해서 탐색해 본 뒤 곤충의 울음소리를 신체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재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가정연계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가정연계 활동으로는 사라져가는 바다의 꽃 산호초 활동입니다. 산호초는 바다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교재 내 제시된 산호초를 알록달록 색칠해보며 산호초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보고 산호초와 지구온난화의 관계를 이해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산호초가 사라진 이유를 이야기 나눠보고 산호초와 지구온난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교재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곤충들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활동입니다. 교재를 살펴보면서 가을에 볼 수 있는 곤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뒤 곤충의 특징을 이야기해보고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을 곤충의 생김새와 특징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날 따라해봐요 활동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곤충과 똑같이 생긴 곤충을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유아들과 메뚜기를 찾아보며 가을 곤충 중 메뚜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보고 같은 곤충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AR 관찰 탐구 시간입니다. 싱킹 플레이 싱글과 큐브에서 각각 가을 곤충 관찰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곤충들이 등장하는지 호기심을 가져보고 곤충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또 특징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가을 곤충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은 곤충이 보는 세상 활동입니다. 곤충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관찰해보는 시간이에요. 신기하게 생긴 곤충의 눈은 겹눈이라고 하는데 가느다란 눈이 벌집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곤충이 이런 겹눈을 가지고 있고 눈이 작아서 시력이 낮다고 하네요. 이 점에 대해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곤충이 보는 세상과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이제 잠자리의 눈을 꾸며주는 시간입니다. 잠자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숫자에 맞춰 색칠을 해보는데요. 1과 2를 색칠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아들과 일정한 규칙을 따라 색칠하면서 숨겨진 모양을 찾아보는 것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곤충 탐험대 활동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들판 속 숨겨진 가을 곤충을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곤충의 종류에 맞게 수를 세어보고 점선을 따라 수를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귀뚜라미, 메뚜기, 잠자리 등이 그려져 있고요. 정답은 귀뚜라미 1마리, 메뚜기 2마리, 그리고 잠자리 3마리입니다. 몇 마리가 있는지 손으로 짚어가며 세어보고 숫자를 적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숲속에 숨어 있는 곤충을 찾아서 숫자를 세어 적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활동입니다. 유아들과 곤충 카드를 오려 그림에 맞게 붙인 후 어떤 곤충인지 선을 이어보는 시간입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찾을 수 있으며 카드를 오리는 과정을 통해서 소근육의 힘을 길러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짝을 맞출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첫 번째, 카드를 오리며 소근육의 힘을 길러요. 두 번째, 부분을 보고 전체를 찾을 수 있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나는야 멋진 음악가 활동입니다. 먼저 QR코드를 촬영해서 곤충 소리의 음원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유아들과 곤충 소리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느낌을 이야기한 뒤에는 신체를 활용해서 곤충의 울음소리를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여보며 곤충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체험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싱킹 플레이에서 곤충 음악회 체험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싱글과 큐브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체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면 먼저 싱킹 플레이에서 곤충 도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 가을 곤충에 대해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체험을 해볼 거예요. 노래에 맞춰 곤충들을 터치하며 연주를 해줍니다. 터치를 다 한 뒤에는 모든 곤충들이 나와서 내가 만든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래에 맞춰 곤충들이 연주하는 악기를 터치해 멋진 음악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 더불어 친구와 협력하는 놀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안내 페이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웃게 하는 세 번째 약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를 위해 1인 시위를 한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시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빈 공간에는 그림을 그리며 우리가 그레타처럼 환경을 위한 운동을 한다면 무엇을 주제로 할 수 있을지 표현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알아보고 실천해요입니다. 다음으로 만4세 8호 꽃에 대한 생태 활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주제는 가을, 그리고 소주제는 꽃입니다. 이달의 생태 이야기로는 꽃의 종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징을 파악해보고 씨앗이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식물의 소중함에 대해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재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가정연계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세 가정연계 활동으로는 사라져가는 바다의 꽃, 산호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산호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로 이야기를 나눠보며 산호초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산호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산호초와 지구온난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 꽃 활동으로 가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꽃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아들과 사진을 살펴보면서 가을 꽃을 본 적이 있는지, 어디에서 봤는지, 관찰 경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꽃의 명칭과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가을 꽃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며 이번 달 생태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될 가을 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가을 꽃과 관련된 동요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먼저 QR코드를 촬영해서 동요를 들어봅니다. 유아들과 함께 동요를 몇 번 들어본 뒤에는 가사를 살펴보고 가사에 나온 가을 꽃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봅니다.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동요 속 가을 꽃을 관찰해보고 동요를 부르며 동요에 어울리는 율동도 만들어 봅니다. 노래를 부르고 익히며 채송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요에 어울리는 율동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익혀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꽃반지 만들기 활동입니다. 교재 하단에 있는 자료를 오려서 꽃반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꽃 사진을 보고 유아가 원하는 꽃을 골라봅니다. 그 뒤에는 아래에 있는 반지를 오려서 풀을 이용해서 붙이고 그 위에다가 꽃을 붙여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세부적인 소근육 조작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수업의 포인트이며 유아들이 직접 만든 꽃반지는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착용하고 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R 관찰 탐구 시간입니다. 싱킹 플레이에서 꽃을 관찰해보는 시간이에요. 어떤 꽃을 만나게 될지 유아들과 이야기하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꽃을 관찰해봅니다. 관찰한 후에는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눠봅니다. 또한 아래 그림을 보고 해당하는 꽃의 이름을 적어보며 꽃의 명칭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아래에 글자를 따라 적어주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관찰 영상을 보면서 꽃의 생김새에 대해 자세히 탐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씨앗을 만드는 꽃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꽃의 단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암술, 꽃잎, 수술, 꽃받침 등 각 부분을 보면서 자세히 관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꽃은 어떻게 씨앗을 만들게 되는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씨앗이 생기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암술과 수술이 무엇인지 알아요와 꽃이 씨앗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씨앗을 어떻게 움직일까 활동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꽃은 씨앗을 어떻게 퍼뜨리게 될까요? 교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람에 날아가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동물의 몸에 붙어서 옮겨지게 됩니다. 교재를 색칠하고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씨앗이 옮겨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구들 꽃이 피었습니다 활동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술래는 벽 또는 기둥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출발선에 서고요. 술래가 뒤를 돌면 술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술래가 가을과 관련된 꽃 이름을 넣어서 채송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채송화 꽃 친구만 서서 꽃을 흉내내고 나머지 친구들은 자리에 앉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넓은 장소로 이동해서 활동하는 것이고요. 역할을 정해서 가을꽃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음악 꽃의 왈츠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를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QR코드를 촬영해서 음원을 들어보고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지 또 어떤 꽃이 떠올랐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 유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확장 팁으로는 싱킹 플레이 AR 관찰 탐구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음악 감상을 하며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꽃잎 음악회 활동입니다.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싱킹 플레이에서 꽃잎 악보를 만들어 음악회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꽃잎을 터치해서 악보를 완성해보고 친구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 활동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 뒤에는 이렇게 교재에 들어있는 꽃잎을 색칠해서 꽃잎 악보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꽃잎을 터치해 악보를 완성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들어봐요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로는 소중한 꽃, 소중한 땅이라는 토양 오염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꽃은 땅속에서 자라는데 이제 땅이 건강하지 않으면 꽃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토양 오염이란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등 자동차 매연 등이 땅에 쌓여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아들과 함께 토양 오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나 그리고 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 5세 8호 생태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의 계절 주제는 가을이고 소주제는 날씨입니다. 교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차별 활동을 통해 계절별로 다른 다양한 날씨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원인을 관심을 가져보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로는 가정연계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가정연계 활동은 푸른 하늘의 날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년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가족과 함께 걸어보며 걷기 운동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실천한 날에는 날짜를 적거나 색칠을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에 가족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푸른 하늘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8호 생태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과 날씨 활동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도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각 계절을 나타내는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도감을 살펴보며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계절별 특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각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내가 태어난 계절 활동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계절이 변화할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이 서서히 바뀐다는 것을 유아들과 이야기를 하며 3달 간격으로 계절이 나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빈칸에는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를 적어보고 내가 태어난 계절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그림을 그린 후 친구에게 내가 태어난 계절을 소개하며 계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살펴보고 내가 태어난 계절을 알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우리 반 그래프 활동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색칠하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봄을 좋아하는 친구, 여름, 가을, 겨울을 좋아하는 친구를 조사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래프는 봄은 몇 명인지, 여름은 몇 명인지, 가을과 겨울은 또 몇 명인지 적어본 뒤에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알아보고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AR 관찰 탐구 시간입니다. 싱킹 플레이 싱글과 큐브에서 알록달록 사계절 영상을 관찰해 볼 거예요. 계절이 바뀌며 달라지는 풍경을 관찰해 본 후 유아들과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각 계절의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인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나뭇잎 프로타주 활동을 해볼 건데요. 바깥놀이를 통해서 자연물 수집을 해보고 그리고 교재 뒷면에 나뭇잎을 올린 후 색연필로 색을 칠해봅니다. 나뭇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교사 자료에 첨부해드린 나뭇잎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싱킹 플레이에서 달라지는 사계절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은 계절과 날씨는 왜 바뀔까 활동입니다. 시로 교재에서 공전과 자전에 대해 알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날씨와 계절이 바뀌는 이유도 자전, 공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여름이 되고 햇빛을 적게 받게 되면 겨울이 되는 것을 유아들과 이야기하며 계절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검정 색연필을 이용해서 가을에는 어느 정도로 햇빛을 받게 되는지 상상해보며 그림자를 칠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계절과 날씨가 바뀌는 이유를 알아요입니다. 다음은 유아들이 기상캐스터가 되어보는 오늘의 일기예보 활동입니다. 날씨의 변화를 예상하며 미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일기예보라고 한다는 걸 유아들에게 안내하고 교재 하단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서 일기예보 영상을 함께 감상합니다. 첨부된 영상을 활용하시거나 수업하는 날에 알맞는 날씨에 맞는 예보 영상을 사전에 찾아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감상한 후에는 해당 지역에 알맞는 날씨를 글자 혹은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유아들이 앞으로 나와서 기상캐스터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일기예보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날씨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은 비 오는 날 활동입니다. 색종이를 활용한 종이접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색종이 한 장을 4등분으로 오린 뒤에 그 중에 3장을 활용해서 우산을 만들고 나머지 한 장으로 우산대를 접는 시간입니다. 세로로 접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한 뒤에 반으로 접어서 끝부분을 동글게 오려준 다음에 풀로 붙여주면 우산이 완성되고요. 우산대는 사용하고 남은 4분의 1 종이를 활용해서 여백을 남겨 삼각형을 접고 그리고 뒤집어서 돌돌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손잡이를 만들면 우산대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우산은 아래에 붙여주며 비가 오는 날 필요한 도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비 오는 날 필요한 물건을 알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이상기후 활동입니다. 교재에 삽입된 그림을 살펴보며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상기후가 생긴 이유를 생각해보고 글자로 적어보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파악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이상기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원인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으로는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체험 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싱킹 플레이에서 사라진 날씨를 되돌리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체험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싱킹 플레이에서 날씨가 사라지는 이유를 떠올립니다. 그 후 사계절 도감을 살펴보며 계절과 날씨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이후 체험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낭비되어서 지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터치해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오른쪽에는 싱킹플레이 큐브와 싱글에서 체험 학습 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요입니다. 다음은 아 뜨거워 활동입니다. 매우 심한 더위가 계속되는 것을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폭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름 날씨를 회상해 보면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면 우리 주변 자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내가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 포인트는 폭염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마지막 활동은 환경오염 예방 캠페인 활동입니다. AR 체험 공간에서 놀이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 약속들이 있어요. 유아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적으며 환경 보호를 위한 약속을 만들어 봅니다.
교재를 가위로 오려 집 또는 원에 붙여두고 확인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약속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만의 환경오염 예방 약속을 만들어요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성동화 교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 인성동화 8호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동화와 함께 동화책과 그리고 활동책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 3세 인성동화의 동화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주제는 마음 열기, 인성 주제는 우리이고요. 인성 요소는 협력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맛있는 우유를 먹고 우유 상자가 남았어요. 버리긴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곰디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아하는 걸 만들어봐요입니다. 1주차의 동화를 감상할 때 큐브와 싱글에서의 활동 모습입니다. 만 3세 교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 표지가 나와 있고요. 표지를 보면서 이번 8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해하는 협력이라는 내용의 부모 교육 자료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나의 꿈동산에 놀러와 활동입니다. 곰디와 모모가 재활용품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선으로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멋진 동물과 꽃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다르게 생각하면 멋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봅니다.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을 연결하며 동화의 내용을 회상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은 서로 다른 물건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수업 전에 미리 재활용품을 준비해서 활용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교재 뒤편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부착해 볼 수 있고, 재활용품과 스티커를 이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교실에 있는 미술 재료들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주차 AR 애니메이션 활동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사면에서의 모습과 단면에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러워진 꽃밭을 깨끗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꽃밭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애니메이션 꽃밭 만들기 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더러워진 꽃밭과 깨끗해진 꽃밭을 볼 때의 기분을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색을 칠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더러워진 꽃밭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 나눠보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꽃밭을 깨끗하게 치워주었더니 꽃의 마음이 어떤지 교재 뒤편에 있는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활동 팁으로는 깨끗해진 꽃밭을 본 꽃들이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재 뒤편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표정들을 활용해서 꽃에게 붙여주고 내가 만약 꽃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생각해보고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은 깨끗한 환경 함께 만들어요 활동입니다. 가족과 함께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떤 것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가족과 협력해서 분리수거를 했던 경험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분리수거가 무엇인지 알고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알맞게 붙여주면 되고요.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한 교재를 잘라서 가정에 있는 분리수거통에 붙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2주차 활동은 AR 동요 시간입니다. 싱킹플레이 싱글과 큐브에서 동요가 재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래를 들어보면서 따라 불러보거나 아니면 몸동작을 같이 표현해보는 등 신체 활동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마음을 노래와 율동으로 표현을 해보는데요. 교실에서 QR코드를 촬영하면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동요를 듣고 따라하면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3주차 AR 그림자 동화 시간입니다. 그림자 동화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요. 싱글과 큐브에서의 화면입니다.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수연이의 모자를 꺼내 주었어요. 친구들이 책상을 들고 혼자 들 때는 무거웠던 책상도 함께 드니 가벼워졌다고 하네요. 수연이의 모자를 돌려주었더니 친구들아 고마워하고 수연이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동화 속의 내용과 그림자를 보면서 상황을 유추해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상상해서 꾸며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화의 내용을 회상해보며 협력의 의미에 대해 이해해보는 것인데요. 이 뒷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동은 함께 협력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연주를 해보기도 하고, 지구를 아끼고, 놀잇감을 정리하는 등 협력하는 활동이 많이 있는데요. 교재에 나온 내용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협력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함께 협력했을 때 나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협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주차 AR 밸러스트 활동입니다. 유아들과 정원에서 변화하는 풍경을 보면서 사계절의 차이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정원에서 내가 본 계절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정원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정원이 주는 그런 자연의 싱그러움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원에서 내가 본 계절을 중 내가 좋아하는 계절을 골라서 아름답게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정원에서 변화하는 풍경을 보며 사계절의 차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 연계 시간입니다. 협력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다음에 빈칸에 협력하는 또 다른 행동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협력하는 행동을 실천할 때마다 비어있는 공간에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이 협력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서로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가정 연계를 할 수 있어요입니다. 다음은 만사세 인성동화입니다. 마음 주제는 마음 열기, 인성 주제는 우리, 그리고 인성 요소는 협력과 책임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만약 나만의 마법 망토가 있다면 어떨까요? 멋진 마법 망토를 만들고 싶은 꼬마 마법사가 어떤 망토를 만들었는지 함께 만나러 가요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주차 AR 인성동화 감상 시간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화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타로 표지와 함께 이제 함께 이해하는 협력 부모님께라는 부모 교육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페페의 마법 왕포 시간입니다. 동화를 듣고 내용을 회상해보는 시간인데요. 마법 망토를 만들기 위해 바느질 도구들은 각자 어떤 일을 했는지 선으로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협력하며 마법 망토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바느질 도구를 살펴보고 도구들이 했던 일을 회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바느질 도구를 살펴보고 도구들이 했던 일을 회상해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에게도 마법 상자가 있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요? 라는 내용인데요. 바느질 도구들이 무엇을 만들어주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교재의 뒤쪽을 활용해서 도구 스티커를 붙여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그림을 그려본 후에는 여러 도구들과 협력했을 때의 기분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업 포인트로는 도구들과 힘을 모아 물건을 만들었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주차 AR 애니메이션 시간입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마을 친구들이 공주님을 초대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애니메이션 공주님 초대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공주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어떤 준비를 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안녕마을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주님을 초대하게 되면 공주님을 초대한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지 스티커로 붙여보는 시간이에요. 교재 뒤편에 제시된 스티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음식 스티커를 붙이거나 또는 원하는 그림이 따로 있다면 그림을 직접 그려서 공주님을 초대한 식탁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준비하고 싶은 음식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할 수 있어요입니다. 다음은 함께 도와요 활동입니다. 도움을 주고받았을 때 친구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스티커를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도움을 줄 때 나의 기분이 어떤지 들어보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어땠는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뒤편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고마워, 잘했어, 멋있다, 최고야. 이런 스티커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그림을 보며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은 도움을 받은 나의 기분은 어떤지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을 받은 나의 기분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는 시간인데요. 그림을 먼저 그려본 후에 이제 완성된 그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움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 좋았던 기억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도움을 받았던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려요입니다. 2주차 AR 동요 시간입니다. 함께 이해하는 협력이라는 동요이고요. 유아들과 함께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동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과 동요를 따라 불러보고 동작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하고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힘을 모아 협력하는 모습을 노래와 율동으로 표현하면서 협력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구와 협력해서 율동을 직접 만들어 봐요입니다. 다음으로는 AR 그림자 동화 시간입니다. 큐브와 싱글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동화의 뒷이야기를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인이는 어떻게 했을지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다음날 제인이는 강아지 해비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산책에 해비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제인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해비야, 앞으로는 내가 매일 산책시켜줄게. 약속해. 제인이는 이제부터 해비랑 자주 산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제인이가 만약에 해비를 책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그림자 동화의 경우에는 뒷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유아들이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다. 수업의 포인트는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으며 책임의 태도를 이해해요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색깔기를 따라가서 스티커를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맞는 그림 색깔기를 따라서 먼저 가본 뒤에 책임감이 있는 행동에 대한 스티커를 붙여주면 됩니다. 교재 뒤편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사다리를 따라가면서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 포인트는 책임감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행동해요입니다. 다음은 4주차 AR 밸러스트 시간입니다. 반딧불이 영상을 감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편안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싱글과 큐브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를 보고 난 뒤에는 어떤 감정이 떠올랐는지 사후 활동이 진행됩니다. 활동 방법으로는 반딧불이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가 떠올린 경험과 어울리는 감정 카드를 골라봅니다. 내 경험과 감정 카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다양한 풍경을 보면서 떠오르는 감정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반딧불이라는 그 밸러스트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감정 카드를 사용해 내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로 만들어요입니다. 마지막 장은 가정 연계 활동으로 인성 생활 습관 카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해하는 협력에 대한 예시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빈칸에는 내가 생각하는 협력하는 태도에 대해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유아들이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협력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서로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가정 연계를 할 수 있어요입니다. 이제 만 5세의 인성동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함께 만든 무지개 놀이터이며 마음 주제는 마음 열기, 인성 주제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인성 요소는 협력과 책임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곰디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낡고 망가진 놀이터를 예쁘게 고쳐주기로 합니다. 서로 함께 협력해서 만든 놀이터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AR 인성동화 시간입니다. 큐브와 싱글에서의 동화책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화를 감상하고 난 후에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는 동화책에 나오는 곰디와 친구들이 그려져 있고요. 첫 페이지에는 협력하는 아이로 기르기 위한 부모 교육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화책의 내용을 회상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곰디와 친구들이 어떤 놀이터를 만들었는지 떠올려보고 순서대로 스티커를 붙여보는 활동입니다. 교재 뒤편에 스티커를 활용해서 부탁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스티커를 붙여서 동화 속 내용을 회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화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순서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요입니다. 다음은 2주차 AR 동요 시간입니다. 유아들과 동요를 따라 불러보고 동작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서 놀이터를 만들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활동을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다양하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멋진 놀이터의 모습을 표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린 놀이터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구들과 협력해서 만들고 싶은 놀이터를 그림으로 그려요입니다. 다음은 교실을 정리해요 활동입니다. 엉망이 된 교실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생각해 본 뒤에 스티커를 붙여서 바르게 정리해 줍니다. 교재 뒤편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정리가 필요한 장소에 알맞게 붙여주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어질러진 교실을 스티커를 붙여 바르게 정리해요입니다. 다음은 협력하는 행동 활동입니다. 친구와 협력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인데요. 놀이를 하면서 친구와 협력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협력을 할 때 좋았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또한 서로 협력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스티커를 골라 붙여보며 알맞은 감사 표현과 인사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재 뒤편에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친구와 협력했던 경험을 떠올려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 꾸며요입니다. 다음은 지구를 도와요 활동입니다. 아픈 지구를 위해 친구와 협력해서 지구를 돕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포인트는 교재에 나온 그림 이외에도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며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보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은 지구를 도와요 활동입니다.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회상해 봤는데요. 생각한 것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협력해서 지구를 보호했을 때 일어날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환경 보호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주차 그림자 동화 시간입니다. 큐브와 싱글에서의 그림자 활동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동화의 제목은 함께하는 힘이었고요. 친구와 함께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발로 땅을 밀어내자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곧바로 친구가 발을 힘껏 밀어내자 이번엔 친구가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혼자 탔을 땐 못 보았던 풍경들을 볼 수 있었어요. 혼자 타는 놀이기구도 재미있지만 친구와 함께 힘을 모아 타는 놀이기구도 정말 재미있어요. 또 무엇을 친구와 함께 해볼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아이들과 동화의 뒷내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뒷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달 주제인 협력에 대해 한번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화의 뒷이야기를 듣고 협력했을 때의 좋은 점을 나눠요입니다. 다음은 함께하면 즐거운 협력 활동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해당하는 상황 속에서 친구와 협력하는 방법을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협력을 해서 기뻤던 경험을 이야기 나눠보고 혼자 했을 때보다 친구와 함께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눠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협력해서 기뻤던 경험을 나눠보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4주차 AR 밸런스 시간입니다. 온천이라는 주제이고요. 큐브와 싱글에서의 활동 모습입니다. 싱킹 플레이에서 온천을 감상하면서 내가 느낀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난 후에는 온천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내가 느낀 감정과 어울리는 날씨를 떠올려 보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인 뒤에 동작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교재의 스티커를 살펴보며 해당하는 날씨에 따라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합니다. 포인트는 온천을 보며 느낀 감정을 날씨에 빗대어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가정연계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요. 함께 이해하는 협력 활동입니다. 협력 활동이 무엇인지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다음에 빈칸에 협력하는 또 다른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협력하는 행동을 실천할 때마다 비어있는 공간에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협력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서로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가정 연계를 할 수 있어요입니다. 싱킹 플레이 8호 교재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며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싱킹 플레이 8호 교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